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페이트 그랜드 오더 뿌띠리츠 미야모토 무사시 제품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면 발매는 2020년 2월 29일, 가격은 1,400엔입니다. 페이트 그랜드 오더에 등장하는 세이버 미야모토 무사시의 뿌띠리츠 프라모델 상품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등장 작품 페이트 그랜드 오더 설명 보도록 하죠. 페이트 프랜차이즈로 개발된 일본 스마트폰용 모바일 게임입니다.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해 설립된 인리계속 보장기관 칼데아에서 2016년에 인류가 멸종하는 것이 밝혀지고, 이를 막기 위해 시간여행을 통해 시공의 특이점을 찾아 그것을 해명 혹은 파괴하는 상배 탐색 그랜드 오더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해당 캐릭터 미야모토 무사시 설명 보도록 하죠. 일본 사상 최대의 검으로 이름 높은 에도시대 초기의 검술가입니다. 무사시가 창시했다는 유파 2001류를 익히고 대도와 소도를 사용하는 이도류의 달인이었을 테지만, 현재 보고 있는 미야모토 무사시는 올바른 역사에 남은 무사시와는 아무래도 사정이 다른 모양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소개는 요 정도로 해보겠고요. 그러면 제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띠리츠 라인업으로 나온 미야모토 무사시입니다. 페이트 그랜드 오더에서는 5성 세이브로 등장했던 캐릭터이기도 하죠. 일단 외형만 봤을 경우에는 특유의 헤어스타일을 포함한 의상의 구현 자체는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서 나왔었던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보여지는 면모로서는 상당히 잘 반영이 되어 있는 제품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조형 자체도 나를 신경 써서 조형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런 식으로 삐져나와 있는 머리카락이라든지 뒤에 묶어놓은 이러한 머리 형상 같은 경우에는 파츠 분할을 통해서 나름 꼼꼼하게 재현을 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 튀어나온 머리카락 파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얇은 형태로 조형이 되어 있어서 파손 위험성이 조금 있어 보이니까 주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얼굴 같은 경우에는 얼굴상이 사실상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느낌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입 같은 경우에는 먹선을 넣어둔 상태고요. 원래는 그냥 몰드만 파여 있는 상태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눈 스티커를 위에다 덧붙이는 형태로 돼서 만들어지는 제품인데, 스티커만 깔끔하게 붙인다라는 가정하에 얼굴 재현도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의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형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반영을 했습니다. 나름 데포르메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사이즈를 고려해서 상당히 잘 연출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라면 이게 상당히 많은 스티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형태가 완성이 된다라는 점이죠. 물론 뿌띠리츠 라인업 자체가 런너도 되게 간소화되어 있고 화려한 색 분할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티커, 실의 도움이 필요한 상품이었습니다만, 이거는 이전에 나왔던 상품들보다도 역대급으로 많은 스티커와 실을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 붙였던 스티커 양인데요,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 기존 제품들에 비하면 훨씬 많은 양의 스티커가 사용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마저도 추가적으로 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뿌띠리츠 라인업들 중에서 현재까지 기준으로 가장 많은 스티커와 실을 사용하는 상품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스티커, 실이 많다 정도에서 그친다라고 하면 다행이겠지만, 붙여야 되는 부분들이 곡면인데다가 라인에 딱 맞춰야 깔끔하게 보이는 형태이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간격이라든지 신경 써서 붙여야 될 포인트였기 때문에 붙이는 난이도가 생각보다 상당히 좀 어려운 편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깔끔하게 다 붙였을 경우에는 이제 프라로서 부족했던 색분할 표현이라든지 문양에 대한 세부적인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완되기 때문에 훨씬 더 멋져 보일 수가 있겠지만, 붙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번거롭고 좀 귀찮은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몰드로 파여 있어서 먹선만 넣어도 어느 정도 디테일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 몰드는 다 파여 있는데 그 위에 이제 스티커, 실이 붙어 버리면서 다 가려버리는 구조는 여전하고요. 세부적으로 컬러들을 세부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부분들은 다 실 아니면 스티커를 붙여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작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까다롭게 붙여야 될 포인트도 많아서 여러모로 신경을 써야 되는 상품이 되어 있네요.
손에 들고 있는 검 같은 경우에는 은색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양면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나의 은색 검 형태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뭐 역시라면 역시겠습니다만 잘 붙이고 깔끔하게 붙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형상이 되겠지만, 이게 칼 양면에 이렇게 붙이는 입장에서 이렇게 감싸듯이 붙여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좀 난해하다 그래야 될까요? 호락호락한 건 아니더라고요. 검 두께도 살아있는 형태라서 두께에 맞춰서 이제 감싸듯이 붙여야 하다 보니까 좀 난이도가 조금 있는 형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붙여놓으면은 일반 검은색 통짜 사출되어 있던 검 상태보다는 훨씬 보기 좋은 상태가 되지만,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검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분할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검이 묶여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앞, 뒤 두 군데로 나뉘어서 실을 붙여야 되는 방식인데, 그냥 보이는 이쪽 면에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검집 두께에 맞춰서 감싸듯이 붙여야 되는 형태인 거라서 좀 난이도가 있다라는 거. 실제로 붙여야 된 사이즈가 상당히 좀 넓습니다. 면적이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이유가 이 보이는 면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양쪽 가해 부분도 다 붙여야 되는 형태라서 좀 두께가 상당히 되는 형태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제가 실 같은 경우에는 안 붙인 실들이 있습니다. 이 단풍 무늬 실은 안 붙였는데, 이거는 이제 스커트 자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커스터마이징으로 임의대로 붙일 수 있는 여분의 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뉴얼 상에서는 안내가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원래 의상 부분에 이렇게 표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보시다시피 어디 붙여라 라고 딱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양으로서 그냥 표현하도록 이렇게 들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붙이실 분들은 붙이시고, 귀찮거나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제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비주얼로서 재현도로서는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보구 연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양검, 이 손에 들고 있는 이도류를 검집에 넣어둔 자세 또한 존재가 하는데, 그 표현은 할 수가 없다라는 점이네요. 검 자체를 그대로 끼우는 형태로서 재현이 가능하지도 않고 사이즈의 문제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교체해서 재현할 수 있는 파츠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도류를 손에 들고 액션을 취해야 하는 약간 한계가 좀 명확한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 제품들, 이전의 서번트 제품들을 생각하면은 이제 보구 연출에 모티브를 따와서 재현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무사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검은색의 소용돌이라면 소용돌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난해한 형태의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사시의 인게임 보구를 생각해보면은 베이스로서 펼칠 만한 이펙트가 거진 없기 때문에 좀 난해하게 구성이 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타 캐릭터에 비하면은 좀 다소 좀 아쉬운 느낌이 강한 베이스의 조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정 방식은 다른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다리를 고정하는, 잡아주는 방식으로서 고정을 하는 형태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고정성이 뛰어나지가 않고요. 제한이 많다 보니까 액션을 취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형태의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동을 살펴보게 되면은, 가동 같은 경우에는 어깨 같은 경우에 어깨 쪽에 갑주 형상이 조금 있어서 다른 제품에 비하면 어깨 가동에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완전히 다 가동할 수 있는 어깨 구조가 되지는 않고요. 어깨 위쪽으로 이렇게 덮이는 형태가 조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맨살 드러내듯이 이렇게 곡져 있는 각이 져 있지 않은 곡면으로 되어 있는 어깨들에 비하면은 어깨 각도는 딱 요 정도가 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팔뚝 뒤쪽에 장갑을 대고 있는 형상이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90도에 해당하는 각도까지는 문제없이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바디는 언제나 통짜였기 때문에 가동이 되지는 않는 구조에, 다리 같은 경우에도 여러가지 액션을 취하고 싶지만 스커트 조형 특성상 하이 부분 조형이 다리 제약을 좀 가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릎 구조는 아예 없는 통짜 구조라서 무릎 움직이지 않고요. 발목 역시 볼 조인트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목을 조금 조절할 수 있는 형태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액션을 못할 건 없기는 하지만 가동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팔 정도
고개랑 이제 팔 정도뿐이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액션 포징의 한계가 명확한 상품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페이트 그랜드 오더 뿌띠리츠로 나온 미야모토 무사시 제품 살펴봤습니다. 캐릭터의 의상이나 디자인 요소는 잘 반영되어서 구현되어 있습니다. 다만 색분할을 스티커에 의존해야 하는데 그 양이 이전에 나왔던 다른 제품들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상품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붙이기 편한 상태였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텐데 깔끔하게 붙이려면 신경 쓸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았던 제품이라고 봐야 할 것 같네요. 물론 다 붙일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색분할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려한 면모를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깔끔하게 붙이는 요소로서는 좀 많이 까다로운 형태였기 때문에 기존 제품들보다 난이도로서는 조금 있는 편이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베이스가 너무 좀 밋밋하다 그래야 될까? 좀 아쉬운 경향이 좀 많이 보이는 형태이기도 했습니다. 베이스 고정 방식이야 이전 제품들과 다 동일한 방식이지만 매번 느끼는 부분인데 여러모로 불편한 방식이라는 점은 여전히 보여지고 있고요. 스티커 연습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괜찮은 상품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싼 검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액션 포징이라든지 좀 제약은 많은 편이지만 연출하기에는 좀 나쁘지 않았던 상품이었다고도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상품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겨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멀리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